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쥐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수백 명의 노인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윤성호 박사입니다. 올해 88세이고 60년간 사람의 몸이 어떻게 조용히 무너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는 것.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다 갑자기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쥐 났을 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날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초 안에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입니다. 5초는 고통과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작스럽게 종아리에 칼처럼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다리에 쥐가 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이가 갈리고 식은땀이 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야간 쥐는 단순한 근육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칼륨과 칼슘이 줄어들며 신경은 더 민감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전기 배선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합선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상의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다리 쑤시는 거예요. 박사님, 이라며 오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마그네슘 부족 만성 탈수 신장 문제, 허리신경 눌림, 하지정맥 순환 장애,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심장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조용한 심근경색, 환자 중 4명 중 1명은 이상한 근육 통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는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멈추면 혈액이 고위고압력이 올라가며 심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비명을 듣지 못합니다. 혜자 할머니는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쥐가 난 것이 경고였던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신호를 보냈지만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라며 넘겼던 겁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리고 오늘 밤 만약 당신에게도 쥐가 난다면 이 5초 안의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시 쥐가 난 다리를 펴고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겨 스트레칭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20초간 스트레칭을 유지하세요. 아프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손으로 해당 부위를 원을 그리며 강하게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서 몇 걸음 걸으세요. 통증이 있어도 걷는 것이 혈액순환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왜 밤에만 그런 걸까요?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 몸이 만든 함정 위에 누워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다음 편에서는 야간 쥐의 원인과 잠자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푹 쉬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매일 밤 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당신 몸을 은밀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은 제가 60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았던 야간 쥐의 진짜 원인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시애자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녀는 혈전증을 겪고 난 뒤 무사히 회복했지만 저는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지병도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으며 건강한 식생활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녀가 매일 밤 빠뜨리지 않던 루틴이 있었습니다.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녹차 한 잔, 그리고 멘톨 오일을 종아리에 바르고 꽉 끼는 압박 양말을 신은 채로 취침. 그녀는 그것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는 낮아지고 체온은 서서히 떨어지며 신경계는 진정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다리를 꽉 조이는 양말로 감싸거나 필요 이상으로 다리를 높게 올린다면? 순환은 망가지고 신경은 혼란스러워지고 근육은 경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칼륨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마그네슘도 배출되고 혈류는 정체되며 결국 쥐가 납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그것은 바로 몸속의 작은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작은 균형 붕괴가 큰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가장 흔한 3가지 야간 쥐 유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전 수분 섭취 신장을 자극하여 전해질을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압박 양말 또는 두꺼운 이불 사용 다리 정맥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류를 정체시킵니다. 다리를 높인 채 수면하지 정맥에 피가 고이며 쥐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4번째, 가장 흔한 실수. 바로 냉방기나 선풍기를 다리 쪽에 직접 틀어놓고 자는 것. 추위는 혈관을 급속히 수축시킵니다. 그로 인해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신경은 급격히 반응하게 되며 쥐가 유발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밤마다 느끼는 그 통증은 결코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야간 쥐를 자주 겪는 노인은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낙상은 노년기의 1위 사망 원인입니다. 69세의 병우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새벽에 쥐가 나급히 일어나려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쥐, 그것이 그분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약보다도 별표 밤 5분 루틴 별표를 강조합니다. 다음 편에서 그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떤 쥐는 두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킨슨병이나 초기 알츠하이머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다음 편에서는 별표 근육이 아닌 뇌에서 시작되는 쥐 별표의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몸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쥐가 난 이유. 단지 통증이 아니라 불안, 피로, 혼란. 이런 감정들이 몰려온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당신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쥐가 근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난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74세였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 철저한 성격. 매일 걷고 채소를 먹고 그리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는 진료실에 쥐가 난 날짜,
시간, 강도, 수면 자세까지 자세히 적어온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열정은 감동적이었지만 한 가지를 그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길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말하다가 멈춘다는 것, 계산이 느려졌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게 초콜릿 동전을 건네며 진료비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쥐가 아니다. 검사 결과 민준 씨는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별표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야간쥐 별표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신경계를 통해 뇌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는 전기 신호를 따라 척수 말초신경 근육순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신호의 지연과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선이 낡아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신경도 갑자기 전류를 쏘아보냅니다. 그 전기 충격이 바로 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나요? 쥐가 자주, 반복적으로 난다, 손끝이 저리거나 무감각하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굳는다, 걸을 때 땅이 푹신하게 느껴진다, 최근 기억이 자주 헷갈린다. 그렇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중추신경계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의 20% 이상이 야간 쥐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쥐는 그저 근육의 경련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세 이상이며 쥐가 자주 나면 반드시 신경과 검사를 받으십시오.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면 계단, 문턱, 평지에서도 자주 넘어지면 조기에 검사해야 합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물건을 집을 때, 글씨를 쓸 때, 하루에 한 번 기억 테스트를 하세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어제 통화한 사람 이름은? 이런 질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혼자서 아프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하세요. 말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 운동 전 루틴과 호흡법이 이 모든 신경 신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이야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쥐가 심장마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60세 이후 특정한 부위에 반복되는 쥐가 심장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리에서 시작된 그 통증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쥐가 난 건 다리 문제지 심장이랑은 상관없잖아. 하지만 당신의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이미 다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병원 시체 안치실에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66세의 남성. 혼자 사셨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발견되었고 종아리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미 숨을 거두고 계셨습니다. 공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의 종아리 근육은 극심한 수축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도움을 요청하듯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60세 이상, 모두 쥐가 같은 부위에서 반복됨, 모두 심장관 상동맥에 협착이 있었음, 그리고 모두 경고를 무시한 후 심장질환 발현. 당신도 혹시 매번 같은 다리에 같은 시간대에 쥐가 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말초혈관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장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혈액이 충분히 펌프질되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종아리, 발, 손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 부족 저산 축적 근육 경련 결국 쥐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나이 탓이야 라며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반복되는 쥐는 심장의 비상경고입니다. 이제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매번 같은 부위에 쥐가 나는가? 계단 오르기나 걷기 후에 쥐가 더 심해지는가? 쥐가 날 때 다리가 차갑거나 파랗게 변하는가? 장거리 걷기 시 통증이 나타나는가?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가? 2개 이상, 예, 라고 답했다면 말초동맥 질환, PAD,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지하지 혈압비 측정, ABI 검사, 병원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는 비침습성 검사입니다. 당신의 혈관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지 마십시오. 혈액 정체를 유발합니다. 30분마다 발 뒤꿈치를 위로 들어올리는 펌핑 운동을 하세요. 낮 동안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지만 밤 8시 이후에는 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특정 부위에 쥐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 혜자 할머니, 병우 할아버지, 민준 씨. 일은 모두 쥐라는 조용한 비명을 무시했고 그 대가는 컸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당신이 매일 밤 할 수 있는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94%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를 본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쥐에 놀라 잠에서 깰 필요가 없습니다. 평온하게, 조용하게, 건강하게 밤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마지막 편에서는 의사들이 노인 환자에게 직접 권하는 야간 쥐 예방 5분 루틴을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밤은 제발 아프지 말고 푹 자고 싶다. 다리에 쥐가 나지 않았으면, 비명 지르며 깨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제가 당신께 드릴 마지막 선물은 제가 직접 검증하고 수많은 환자에게 알려준단 5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통해 쥐에서 벗어난 할머니가 계십니다. 85세 은미 여사님. 40년간 문학을 가르친 고운 마음의 선생님. 그녀는 15년간 매일 밤 2시 37분에 깼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의 종아리에 쥐가 나면서 혼자 눈물로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온갖 약, 찜질, 민간요법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이 5분 루틴을 시작하신 후 단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7시간 연속 수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윤 박사님. 제가 다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첫 7시간 수면 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약이 아니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두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1시 1분 긴장 해소 호흡, 신경 안정화, 침대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4초 동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6초간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5회 반복하세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2시 2분 종아리 스트레칭, 순환 회복,
다리를 앞으로 뻗고 손으로 발가락을 무릎 방향으로 당깁니다. 당기는 느낌이 올 때까지 유지하고 20초간 유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 혈류를 자극하고 경련을 방지합니다. 3시 3분 마사지, 림프 자극, 두 손바닥으로 발목에서 무릎까지 원형으로 강하게 마사지합니다. 그 후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중앙을 5초간 눌렀다 떼기를 5회 반복합니다. 근막과 림프 흐름을 활성화시켜 근육 응고를 예방합니다. 4시 4분 종아리 펌핑 운동, 근육 활성화, 벽이나 의자에 기대어 발끝으로 일어서기. 3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10회 반복. 종아리 펌프를 자극해 정맥순환을 도와줍니다. 5시 5분 몸과 마음 연결 명상, 심신이완, 등을 대고 누운 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외웁니다. 나의 몸은 평온하다. 피는 자유롭게 흐른다. 근육은 긴장을 풀고 쉰다. 이 밤, 그 누구도 나를 깨우지 않는다. 단지 내일의 햇살이 나를 깨울 뿐이다. 이 반복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수면 중 쥐를 예방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몸을 위한 최고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고요합니다.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쾌하게 눈을 뜨십시오. 건강은 병원이 아닌 매일 밤,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친구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한 100세 인생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